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이성흠 노무사입니다. 최근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업장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산업안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약칭으로서요.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1조의 목적 규정을 보시면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용어들을 좀 뽑아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처벌하니까 많은 사업주분들이 좀 당황함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하니까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산업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고 사망자 수도 꽤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해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 수는 2,000명을 넘었다고 이렇게 통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고 사망자 수는 800명을 넘어서 사실상 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에 800명이나 이렇게 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산재로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참 안타깝지만 굉장히 강한 법을 도입해서 이거를 좀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을 봤을 때도 OECD 국가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조금 안전하게 생명을 좀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법을 좀 좋게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을 우리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대상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처벌 대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하면 어떤 공장장이나 어떤 지사장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라 하니까 대표이사님 이렇게 이제 책임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 특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규제의 성격이 최저 기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이 최저 기준이라서
그거 이상은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정 기준을 지향합니다. 최저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관리를 하여야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형태의 법이기 때문에요. 이 기준이 참 모호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니 참 많이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사 대상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한 법인 안에서 어떤 공장, 이렇게 사업장이 별도로 돼 있다면 공장장, 그냥 지사가 있다면 지사장, 뭐 이렇게 규제가 되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중심으로 한 전사 대상을 규제를 하니까 이 공장장에게 책임을 이렇게 묻기는 어려운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주로 이 법을 잘 아셔야 되겠고 잘 지키셔야 되겠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좀 전문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관리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질적인 기술적 공학적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을 설치해라 라거나 지게차에 안전한 장비들을 설치해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식의 규제 방식인데요. 그런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 안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전관리 그 체계를 유지해라, 관리해라,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구조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 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불이행한 것 그 자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불이행돼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결과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사기관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런 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고 이렇게 송치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겠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과 검찰 이렇게 조금 수사기관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는 뭔가 중대시민재해는 뭔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대산업재해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야기한 재해가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그런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인데 그런 재해가 시민들에 대해서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거나 아니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고가 생겨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그런 사고, 그런 재해를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가습기 사건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건물 철거를 하다가 넘어져서 건물이 넘어져서 사람을 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랬을 때 그 광주 건물은
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는 해당하지 않는 뭐 이런 해석적인 그런 좀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주유소도 사실은 공중이용시설이 될 수 있고요. 공중교통수단은 세월호 사건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없으면 그런 없는 재해, 예를 들어서 주유기를 손님이 주유기를 끌어당겨서 주유기에 화재가 발생한 그런 경우 안전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이 결함이 아니고 단순 손님의 부주의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또 이건 해당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해석적인 좀 검토가 필요한 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 시민재해는 조금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깊숙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개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이제 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그런 이제 관련자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워두고 요 분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 이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이분이 처벌 대상이 되고 이 대표이사인 본인은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좀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는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이 수사기관을 얘기했을 때 고용노동부와 검찰이라고 했을 때인데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자를 특정할 때 이렇게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이렇게 대상자로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주체는 대표이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대표이사님이신 경우에는 이 법을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책임 주체인 분께서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요건이 성립될 경우 이제 처벌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의무 불이행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해서 법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불이행하는 경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 4조의 내용을 잠깐 보면, 요 위에 단락을 보면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이게 이제 시행령 4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정부 시정명령 등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위한 관리상 조치, 요렇게 이제 4가지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가지, 이 가운데 이 2가지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과 정부 시정명령 등 이행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지금 아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우리 경영 책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1항, 4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위한 관리상 조치,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중대재해 발생 상황은 말씀드렸고요. 이런 두 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처벌이 되는데요. 이 처벌은 하한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실은 상한이 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은 징역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에게 경영 책임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처벌이고요. 그러면서도 회사에게 50억 이하의 벌금 그리고 5배의 배상, 제조물 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부여하는 처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배상적인 문제도 참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될 것인가 이런 법적인 논리도 따질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과 관련된 이 시행령 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한 9가지의 의무 이행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목표와 경영 방침 이런 걸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대표이사님이 의지로 설정하셔야 돼요. 이 목표와 경영 방침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헌법과 같이 이 안전관리는 이런 목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리고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 조직은 정말 이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본사에 소재한 그런 관리 인력들이어야 되겠고요. 결국 이것은 좀 비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위험성 평가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에는 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가 대체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은 그냥 위험성 평가하는 그 방식을 여기 이제 점검과 조치를 취하는 방식에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 반기 1회 이상을 하는 것 이걸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1년에 2번은 하셔야 요 사망을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항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등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한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많은 대표이사님이 이 좀 꺼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키워드는 문서와 예산이라고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와 좀 속된 표현으로 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이런 조치 사항들을 매우 꼼꼼히 갖추고요. 그리고 관리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관리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원도
전담 조직을 두는 것도 인원 이제 이것도 예산의 한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차, 문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마음에 좀 단단히 각오를 하셔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등 이렇게 안전보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평가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게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분들을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면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등 이렇게 안전보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평가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게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분들을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면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권한과 예산을 주면서 이 권한과 예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이 안전관리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니까 KPI적인 평가 방식 이런 걸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1년에 2번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담 조직의 역할이 인사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다. 인사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적인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회계적이고 인사 업무에 특화된 사람들로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거기에 안전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이것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잘 배치하고 그리고 겸직 시에는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종사자라고 하면은요,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업체의 또 근로자들 그리고 혹은 우리와 자유소득 계약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사자의 범위를 우리가 좀 잘 유심히 살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 같은 걸 활용해서 뭐 이런 산업안전보건 이의제기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뒷단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회 같은 경우로 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지요. 매뉴얼을 마련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문서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문서 작업을 주되게 하는 이제 전담 조직을 둬서 관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500명이 안 되는 사업장, 전담 조직을 두기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전담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좀 도와서 이 업무들을 책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9항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이면은 이게 이제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도급을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협력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들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 평가 기준과 절차를 잘 마련해서 산재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리고 점검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하는 것이 문서로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은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 담당 직원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1항을 보시면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한 그 결과물도 필요한데 점검한 결과물을 보고한 서류, 기한한 서류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관리하고 관리해서 보관하고 그리고 5년간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간 보관하는 그런 아주 서류적이고 문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조치를 한 것을 아주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놓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엔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돈이 좀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를 하는데 돈을 써라 라고 하는 좀 내심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고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서요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해서 그 사람에게 안전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줬을 때요 이 사람은 보고를 받겠죠. 이 사람은 이런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님을 이 법의 수규자로 특정한다면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이게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좀 보수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항은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과 관련된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4조 그리고 5조 시행령 4조와 5조의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잘 관리가 된다면 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적인 법의 골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만큼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그 04조, 5조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2단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그래서 경영관리상 이 규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예산과 인력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까지 가니까요. 이건 굉장히 경영적인 시스템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3단계는 예산이 소요되는 구체적 이행 및 문서상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문서와 좀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근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보고했으면 보고를 한 그 자료까지도 모두 확보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절차들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이제 권한을 행사하셔야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직원분들과 종사자의 생명을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거나 하시면 또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